자, 이제는 슬로우 싱킹 장기 몰입의 11가지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짚어가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수면 시간 관리는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수면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도 초기에는 수면을 줄이는 게 최선이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수면을 4시간, 3시간 자면서 더 오랜 시간 깨어 있어서 무언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고 실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실천을 하니까 일단 오래 못 가고 예. 어떻게든 또 잠을 자게 돼 있고 잠을 자면서 자책을 하고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오늘 그냥 공부 때려쳐버리지 이런 식을 하면서 오히려 성과가 굉장히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더군다나 잠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면을 안 자는 것을 오래 하다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사나워지고 짜증이 많이 나고 결국에는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교수님께서 왜 수면 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하라고 하시는지 8시간 이상 자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수면 시간을 늘릴수록 일단 몸이 안 아파서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좀 더 오랜 기간 몰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사람이 느긋해집니다. 저도 잠을 자지 않았을 때는 말이 훨씬 더 빨라지고 스트레스 짜증도 엄청나게 내고 하는데 잠을 많이 자고 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들도 굉장히 잘 대처할 수 있고 네. 더군다나 학습도 이거는 뭐 어떻게 수치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학습이 잠을 많이 자고 나면 흡수되듯이 학습이 됩니다. 네. 잠을 안 잤을 때는 계속 인풋 넣어서 집중해도 집중이 안 되던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이해가 되고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 덕분에 정말 잠을 자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루에 한 8시간씩 주무시네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잡니다. 이상을 자려고 하시네요. 8시간 자고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때때로 선잠을 자면서 총 자는 시간은 10시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잠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원칙이 이제 이렇게 오래 몰입을 하려면 슬로우 싱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잠이 오면 선잠을 자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슬로우 싱킹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집중을 한다라는 건 연필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막 미친 듯이 필사를 하는 것 이것을 초기에는 집중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예. 근데 아시다시피 모두가 경험했다시피 오래 안 갑니다. 네. 이거는 벼락치기 할 때나 가능한 거지 결국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중이 없을까 하면서 교수님이 소개시켜 준 게 명상과 슬로우 싱킹이었습니다. 느긋하게 하면서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오래 생각할 수 있고 느긋한 마음으로 하니까 학습도 잘 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해서 슬로우 싱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슬로우 싱킹을 주로 어떻게 했냐 하면 자투리 시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때는 샤워할 때입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면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18일 동안 했던 몰입, 뭐 3일, 4일 동안 했던 몰입 전부 다 샤워하거나 안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문제가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슬로우 싱킹을 많이 할 때는 지하철 안, 대중교통 안에서인데요. 대중교통 안에서는 오히려 집중을 하면 멀미도 안 나고 시간도 잘 가고 오히려 이동 시간이 즐겁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됩니다. 더군다나 집중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잘 됩니다. 지하철 안에서 독서실을 열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정말 집중이 잘 돼서 지하철 내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하철은 어차피 낭비되는 시간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에서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공부하는 것, 대중교통 안에서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도 줄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잠 얘기. 네, 가장 중요한 선잠 얘기. 아무리 슬로우 싱킹을 하더라도 저는 아직 부족한 입장이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있습니다. 있으니까 결국에는 스트레스라는 건 잘 풀리지 않고 축적이 되고 그래서 저도 슬로우 싱킹을 모를 때, 몰입을 모를 때, 선잠을 모를 때는 스트레스를 받았어. 나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해. 그러면 노래방에 가거나 PC방을 가거나
핸드폰 네.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거 본다고 해서 스트레스는 풀리지도 않고 오히려 좀 더 짜증만 쌓일 뿐이고, 이런 상황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어떤 게 제일 좋을까 했는데 교수님은 선잠을 추천하셨습니다. 네. 선잠 20분 자고 나면 정말 뇌가 초기화됩니다. 자고 완전 깨끗한 것처럼 초기화가 돼서 선잠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공부를 하기 싫을 때 최고의 선택지구나 네. 하면서 선잠을 주로 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트레스 관리뿐만 아니라 선잠의 능력은 역시 아이디어 생산. 네. 네.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게 떠오를 때도 노력해서 떠오른 것 같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막 네. 누군가 그냥 답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예, 자고 있을 예. 때. 그런 식으로 떠오르니까 너무 기쁘고 로또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아이디어도 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고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슬로우 싱킹과 선잠은 몰입에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 선잠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몰입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 1초도 생각을 놓치지 않는 연습, 몰입도를 올리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좀 다 어렵게들 느껴지시는데 어떠셨어요?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게 해보면 결국에는 더 쉬운 방법입니다. 어렵게 저도 이거를 하라는 거는 저보고 이 문제에 완전 미치라는 것인가 하면서 부담감을 느낄 때 있었는데, 그냥 정말 그 말 그대로 1초도 쉬지 않고 한다. 1초도 쉬지 않고 했을 때는 몰입도도 올라가고 문제도 재밌어지고, 이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몰입도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 문제가 재밌어진다라는 게, 재밌어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몸이 이제 가니까, 마음이 가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성적도 높게 나오고, 내가 즐기면서 하는데도 성적도 높게 나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초도 쉬지 않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저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1초도 쉬지 아까 말씀드렸듯 슬로우 싱킹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하철에 가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할 때도 지금 어떤 수업을 들으려고 은행에 가려고 네.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동을 하는 것은 몰입을 하려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산뜻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1초도 쉬지 않고 씻을 때도, 샤워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생각을 하면 외로움을 느낄 시간도 없고 걱정을 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그런 선사의 부처와 같은 느낌으로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번째 원칙 여쭤볼게요. 하루에 운동이 되게 중요한데 하루에 30분 동안 정도 운동하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운동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복싱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다니던 복싱장이 너무 멀어지면서 집 근처에서 무에타이가 있길래 무에타이를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에타이나 복싱장은 대부분 사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는 날이 있는데, 이런 쉬는 날에는 아파트 헬스장, 네. 아파트 헬스장도 여의치 않을 때는 계단 오르기, 걷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단 오르기, 걷기 하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분만 해도 땀이 엄청나게 나고, 씻고 나면 상쾌해지고, 이렇게 상쾌해진 마음으로 문제를 풀면 더 문제가 잘 풀리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하루 종일 이제 즐거운 기분이 지속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몰입 또한 정말 하나같이 다 중요한 원칙이지만 정말 운동은 몰입을 안 하더라도 꾸준히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여러 과목을 하기보다는 한 과목에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IT의 특성상, IT 프로그램의 특성상 어때요? 여러 과목보다 한 과목에 집중하라. 이 말씀은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한 과목에 집중하라는 건 필수입니다. 그냥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라서, 컴퓨터계에서는 여러 과목을 한다 하면 두 과목만 해도 두 과목 다 놓치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한 과목만 하고,
그 한 과목 안에서도 한 문단만 하고 한 문단 안에서도 진짜 한자 한자에만 집중을 해야만 결국에 정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수를 느끼는 게 뭐가 필요하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성적만 잘 맞으면 되지 이거를 해서 뭐가 되냐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깊게 공부하고 나면 잊어버리지 않고 결국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그 문장이 생각나면서 에러가 나왔을 때 그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에러가 나왔을 때 남들은 다시 이제 구글에 뒤져보고 책을 볼 때 저는 머릿속에서 그게 기억이 나서 네. 풀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정말 수업 시간에 정말 하나하나 그냥 짧게 지나가는 내용도 하나하나 깊게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코딩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고 네.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삶을 재밌게 사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뭐 상을 타고 돈을 벌고 이런 외적인 요소보다는 저는 내적인 요소로서 네. 정말 삶이 즐거워졌다. 아,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요새 진짜로 너무 행복하게 잘 네.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몰입하는 분들 다 행복해 하십니다. 네. 슬로스키 6번째 원칙은 무조건 암기하기보다 생각하고 이해할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IT에서는 어떨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아예 몰입 원칙에서 빼버려도 될 정도로 컴퓨터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네. 암기를 했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이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국에 모든 배우는 과목들이 한 과목 한 과목, 한 내용 한 내용, 한 책 한 책 전부 다 연관이 돼서 결국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암기를 했다. 암기를 하면 어쨌든 결국에는 잊어버리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걸 시간 낭비하게 되는데 이해를 했으면 결국에 나중에 큰 도움이 되고 삶의 자세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이제 재밌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해는 정말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7번째 원칙은 미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만들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답지 보지 말고 스스로 풀어라 이러는데 IT 분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이게 IT계에서 정말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1등 하는 사람도 답지를 안 풀리면 답지 봐라 하는 사람도 있고 2등 하는 사람도 풀리지 않는 거를 답지를 보지 마라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논란이 많은 이유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내용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답 푸는 게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아니고 하는데 저는 미지의 문제가 나왔을 때 결국에 풀지 않고 했습니다. 풀지 네. 않고 했는데 어쨌든 결과로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어서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미지의 문제를 봤을 때 풀지 않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답지를 보라는 사람들도 답지를 보라는 게 안 풀리면 바로 답지를 보라는 게 아니라 한 3일 풀고 그냥 답지를 봐라.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좀 대회 쪽에 집중된 사람이라서 이게 성적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추천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당연히 말씀 주십니다. 한 달 동안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다. 그런 경험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그렇게 대회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결국에 그런 사람들도 내 창의력의 기반은 미지의 문제를 푸는 거에서 기반이 되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IT계, 수학계, 자연과학계 이쪽에서는 정말로 미지의 문제는 답지를 보지 않고 풀어야 됩니다. 네. 프로그램도 역시 프로그램을 잘 하려면 미지의 문제 만나면 무조건 처음부터 답지 보고 그것대로 뺏겨서 쓸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풀어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나요? 네.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제해서 불안감을 받지 않게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과정에 집중하는 게 답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결과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결과는 좋지 않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컴퓨터를 덮고 잠시 산책을 하고 나오니까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안 풀렸던 게 잠시 한 10분 산책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보니까 풀렸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결과에 집중하는 거는 항상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야이고 과정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집중을 하면 결국에 더 빠르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9번째 원칙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게 하거든요. IT 분야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까요? 아, 너무나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걸 가장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워낙 IT 분야는 정말 방대하다 보니까 정말 노력을 해서 풀었지만 나중에는 좀 일에 적용하기 힘든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걸로 인해서 업무 효율 및 그 다음에 공부 효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쪽으로 가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몇 시간 하다 보니까 아니네? 몇 시간 지금 어차피 한 3일 집중하는 3일 하는 대회에서 몇 시간을 낭비했어. 엄청난 낭비를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매몰돼서 여기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데 네. 항상 슬로우 싱킹을 하면서 항상 느긋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쪽이 아니다. 몇 시간을 투자했지만 아니다. 그렇지만 낭비된 건 아니다.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여기서 배운 지식을 이쪽으로 전환해보자 해서 이렇게 정말 많이 수정이 됩니다. 이때 슬로우 싱킹, 그 다음에 30분 운동에서 맑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스트레스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잠을 많이 자서 뇌를 맑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한 발짝 물러나서 계속 검토를 하고 이 방향에 맞는지 이거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몰입 원칙은. 네.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분야가 있을 때는 무한반복 기능을 이용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암기를 하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의 적용을 하셨을까요? 일단 IT계에서는 암기가 저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워낙 이해가 필요한 분야라서 그렇죠. 암기는 거의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컴퓨터 분야에서 한국의 컴퓨터 분야에서 컴퓨터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영어 실력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자료와 한국어로 된 자료와 영어로 된 자료는 정말 질도 다르고 양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늘리는데 굉장히 무한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한반복을 하니까 외국인들한테도 너 사실 너 교포지, 안 그러면 너 사실 뭐 미국 살다 왔지, 이런 말을 들은 정도가 많을 정도로 네. 영어 발음도 좋아졌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그냥 암기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완전히 저장되는 거니까 무한반복을 하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하니까 영어를 잘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걸로는 컴퓨터 IT와 연결되는 걸로는 영어로 된 다큐멘터리를 읽을 네. 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고 한국어 읽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읽을 수 있으니까 네. 남들은 이제 검색을 할 때 한국어로 검색을 한 다음에 없으면 영어를 보고 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한국에 있는 자료 다 읽어보고 시도해보고 안 되고 시도해보고 안 되는데 저는 그냥 바로 영어로 검색해서 결과를 보다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절약했던 것 같고 영어 실력도 상승됐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무한반복으로 영어를 했던 것에 있습니다. 예. 영어 공부를 무한반복으로 하셨군요. 네,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찾고 그 다음에 몰입하기를 바라거든요. 어때요? 이번 대회하면서도 어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했을까요? 어떤 그 이유를 찾고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저는 항상 모든 것에,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안 할 이유도 있고 좋아할 이유도 있고 좋아할 이유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이유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서 나는 이거를 안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고문처럼 느끼면서 모든 걸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재미있다는 암시를 걸고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도전이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하니까 굉장히 집중도 잘 되고 굉장히 성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과목을 제가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회에서도 솔직히 이 대회 뭐 장관상도 없어, 상금도 적어,
근데 일단 참여는 했는데 시간도 뭐 멀어 여기 왜 왔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끔씩 듭니다. 이런 네. 드는데 그때도 이유를 찾아서 여기는 도전이고 옆에 팀 보니까 저기들은 뭐 삼성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면 내가 저 사람들 이기면 삼성보다 잘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재밌고 내가 원하는 일이고 몰입을 할 수 있는 장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공을 3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철학 통계를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가 본 전공이고 철학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철학 통계 쪽에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돼? 라는 과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과목을 선택하는 건 듣고 싶은 걸 듣기보다는 시간에 맞는 걸 넣고 하다 보니까 과목도 이게 도움이 안 될 건데 내 인생에 네. 진짜 도움 안 될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집중을 하기 싫은 시간들도 있는데 결국에 찾으면 몰입할 이유도 있고 네. 집중할 이유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전공을 하면서도 모든 과목 정말 깊게 재미있게 하면서 지금 대학생활 정말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대학 4년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정식적 성숙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능력을 갖추고 두뇌를 발달시키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남은 기간도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셔서 앞으로 우리 IT 업계에 큰 빛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알려져 있는 지식이 아니라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 수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주신 김준석 군은 지난 7년 동안 문제를 풀 때 몰입식 학습으로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왔습니다. 강한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잘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도 일부러 찾아서 풀이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커톤과 같이 아주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만나더라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십니까? 공부를 할 때 단기적인 시험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좋은 두뇌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몰입학습법을 공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우리 모두 몰입을 통해서 행복한 최선을 다하고 좋은 두뇌를 만드시고 성취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